네, 오늘 증시에도 엔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건강 엔진부터 먼저 걸어봐야죠. 하루 엔진 포맨, 멀티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옥타코사놀까지 여러분이 요거 하루에 한 개, 여러분 하루를 여는 시동 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여는 염승환 이사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드시고 계시죠, 저거? 네. 자, 장 시작했네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해줬고요. 한 상승이 한 400개 정도, 하락은 273개로 상승이 좀 많고, 코스닥도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1.85포인트, 그래서 0.22% 좀 상승했고요. 상승이 765개, 하락은 474개 정도로 일단 상승 종목이 일단 좀 오늘 많은 흐름으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0.3%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0.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오늘 좀 마이크론이 좀 빠졌죠.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 0.5% 정도 일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시총 한 지금 사위권에 있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6% 정도 빠지는데 우리 사주 물량이 좀 풀린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수급 부담으로 조금 하락세를 좀 오전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LG화학, 삼성 SDI 같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는 좀 LG화학 좋네요. 네, 견조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 포스코 퓨처엠도 2.8%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특징주로는 호텔 신라가 상당히 좀 좋은 출발을 보였네요. 호신? 네, 5.8%. 오, 이게 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이요? 네. 견조하게 그래요? 나왔습니다. 예. 의외란 표정이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지난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좀 견조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시장 기대보다도 잘 나왔고, 그래서 호평이 좀 이어지면서 오늘 주가가 최근에 사실 이제 중국과의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주가 안 좋았는데 다시 이제 되돌리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효성그룹의 화학회사들이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둘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가들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성 TNC가 5%, 효성 첨단 소재가 3% 주가 오르고 있고, 또 금호 타이어가 4% 정도. 어떻게 보면 효성 첨단 소재도 타이어 코드를 만드니까 타이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좋은 쪽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3%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그 외에 뭐 삼성화재가 2.4%, 메리츠금융지주가 1.6% 정도 오르면서 금융주도 좋은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은 일단 GS건설이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펜오션이 마이너스 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바이오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 한솔케미칼도 오늘 마이너스 한 4%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서 일부 좀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가서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3%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2%,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했고, LNF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일단 오전에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엔캠이라든가 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데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한 1% 내외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상승 종목 수도 그렇고 좀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 오늘 좀 대부시스턴즈가 마이너스 한 6% 가까이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일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시젠이나 헬릭스미스가 한 1%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은 거의 강보합이나 뭐 약보합권에서 큰 변화 없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인방 어떻습니까? 7인방.
아 7인방이요. SG 7인방. SG 7인방은 오늘 일단 여기 형제는 오늘은 아니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뭐 이게 지금 대성홀딩스가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아이고, 했고 삼천리도 한 7% 네, 마이너스네요. 6, 7% 정도 지금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한가 사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네, 진정은 풀린 됐는데 모양이네요. 네, 네. 네, 한가는 좀 진정된 것 같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뉴스가 나오겠죠. 조사를 할 그렇겠죠. 하긴 테니까. 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770억 정도 오전에 좀 공격적으로 오랜만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를 한 500억 가까이 사고 있고 유통업을 사는 거 봐서 아마 호텔신라 매수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호텔신라가 매수 그 유통 쪽이니까 그래서 오늘 유통업종을 외국인이 100억이나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네. 있고 화학업종, 금융업종 이쪽을 좀 매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과 기계업종은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500억 가까이 매도인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매도지만 의류업종하고요. 그리고 유통업종 역시 약간 면세점 이쪽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은 일단은 조금 이제 다른 포지션이지만 유통 쪽에서는 조금 이제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전기전자 중심으로 한 500억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오늘 제약업종 오늘 삼성바이오가 좀 빠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삼성바이오 좀 저가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관련주들 오늘 다 대부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종합상사 쪽도 좀 강한 편이고요. 오늘 포스코 인터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상사 업종도 뭐 아주 모든 기업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SK네트워크스, 삼성물산, LX 인터내셔널까지 다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골고루 반등하는데 여기 이제 그 쌍용차가 이제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4.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가 흐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들은 대체로 괜찮죠. 네,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지난주 하반기에 지난주 말에 좀 빠졌어요. 네, 그래. 지난주에, 20만 원 네. 밑에구나. 네. 지난주에 좀 후반에 조금 알았어요. 이제 밀렸죠. 예. 근데 오늘은 다시 이제 1% 내외로 오르는데 이제 KG 모빌리티가 그래도 가장 오늘 좀 좋은 네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주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회사가? 쌍차, 차 질고게 그걸 네. 끌고 네. 잘 되길. 자 좋죠. 네. 또 한번 시작해 봐. 아니. 오늘은 시작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네. 자, 또 그리고 네. 뭐 리튬이나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오늘 좀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골고루 반등을 확실히 좀 올해는 해주고 있는 것 진짜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냥 2차 전지네. 그죠? 네, 맞습니다. 딴 게 뭐 로봇 잠깐 떴다가도 또 2차 전지. 로봇하고 챗 GPT가 좀 많이 좀 요즘에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아 그래요. 최근에는 좀. 다 2차 전지. 네. 자, 2차 전지 좋고 에코프로 BM. 네. 근데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핵심주들 위주로 좋은 이게 이제 좋은 시총 거지. 크고. 2차 전지 네. 중에 네. 다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아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하죠. 기업이 많아요. 좀 많이. 또 있습니다. 뭐 하나 네. 있으시구나. LNF 마이너스인데? LNF? LNF도 아니, 여기 아까 출발은 제가 꽤나 확인했을 때 방울이 낀다는 거 아니야. 방구를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LNF도 시총이 크지. LNF 어디 있냐? 아까 제가 봤을 땐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네요. 리얼타임으로 보세요. LNF도 하긴 좀 큰 주식이잖아요. 시총 4위 정도 되죠. 코스닥 4위. 네.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 위주로 잘 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섹터 중에서는 그 임플란트 회사들 주가가 오늘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덴티움이라든가 이 중국에 또 이 임플란트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좀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산업용 로봇 만드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좀 강세가 잘 이어지고 있고 또 호텔 신라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뭐 신세계 같은 이제 면세점도 같이 동반해서 오늘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뭐 저 컨텐츠 수출이 뭐 아까 얼마? 13조? 아 17조. 17조. 네네네네. 네. 130억 달러가 네.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좀 하락하는 섹터는 좀 건설주들이 좀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건설과 조선이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좀 국제유가 좀 빠지면서 약간 영향을 받고 있고 해운주도 좀 밀리고 있고 원자력 발전주들도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도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산업재 섹터들이 오늘 이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력 설비도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산업재 기업들 주가들 흐름들이 좀 견조했는데 오늘 월요일 날은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좀 대부 시스터즈나 넷마블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일부 밀리는 흐름이고 웹툰 관련주도 소폭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뭐 플러스권 종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이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2차 전지하고 실적 호전주, 아까 이제 면세점, 또 자동차, 이런 타이어 이런 섹터들이 좀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좋았던 산업재가 좀 밀리는 흐름으로 오늘 오전에는 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대형주 중에 LG화학도 좋네요. 네. LG화학이요? 하기야 LG화학이 이게 진짜 포트폴리오 좋은 회사인데. LG화학? 네. 근데 뭐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하면 사실 워낙 대형주라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네. 조금 그렇죠. LG화학. 아 왜? 네? 아니 그 저는 항상 그 또 상승률 상위 뭐 이런 거 쭉 보잖아요. 아 오늘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막 20몇 프로씩 오른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인가 좀. 암플러가 20몇 프로. CCS 네. 뭐 하는 회사게요? 모르지. CCS 위즈윅 스튜디오. 여긴 예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 네. CNT 85? 이 회사 이름이에요? CNT 85요. 삼화전자, GL팜텍, 덕양산업, EG, GNC 에너지, 코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이글도 한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 이런 회사들은 참 살 때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예. 조금 더 제 용기를 냈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리포트 좀 볼까요? 네네네. 네. 오늘 이제 저희 당사에서 오늘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이베스트의 그 남대종 차영호 연구원님이 이제 두 번째 자료인데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 감산하고 나서 영양과 투자 전략 첫 번째 자료를 썼고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자료는 이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좀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이제 보고서에서 그 감산 대상이 그 DDR4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거는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까지 포함하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제품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생산 계획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감산을 할 것 같고 기간도 반년 이상 아마 지속돼서 좀 오랫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제 감산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급 부족 상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연간 웨이퍼 투입을 기존 대비 만약에 14% 정도 축소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D램 업체들 다 합쳐서 웨이퍼 투입량이 15% 축소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0% 정도 전후에 공급 축소가 진행될 수 있다. 낸드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공급 축소될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D램 수급 전망인데 이제 기존의 좀 연한 파란색 선이 이제 기존의 전망인데 이게 사실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공급 과잉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이제 감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이제 그 3분기부터는 공급이 좀 부족한 쪽으로 그리고 2024년에 잠깐 또 공급이 조금 이제 더 증가했다가 24년 또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또 감소하는 그래서 기존 전망보다는 확실히 공급이 좀 더 부족한 쪽으로 지금 전망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전망은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의견 유지를 해줬고, 근데 핵심은 이제 수요 회복이거든요. 아직까지 수요 회복이 좀 나오진 않고 있는데 결국에 그동안 이제 판매가가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바일과 PC 만드는 업체들이 이 채용량 이제 이 채용량이라고 하죠. 디램 같은 거 이제 구매해가지고 자기네들 스마트폰이나 PC에 이제 담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담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수요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그만큼 가격이 좀 싸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서버는 좀 시간이 그 재고 소진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그 요 그래프 보여드린 것처럼 이 기존보다 좀 이제 공급과잉 이슈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 상황이 균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고, 반도체 업종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으니까요.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관련해 가지고 사실 곡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부진하긴 한데, 하나증권의 심은주 이제 공우정 연구원님이 미국 농림부에서 곡물가 이제 전망을 한 자료를 좀 적어줬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예상보다 곡물가가 견조했는데 그 드디어 좀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월 중순에 흑해 곡물 협정이 재연장됐고, 미국의 봄 파종이 예상보다 좀 순조롭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곡물 상승 하락 주기가 보통 2년 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 봤을 때 상반기 중에는 곡물가가 좀 하락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투기적 세력의 상승 포지션도 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의 이 옥수수 파종인데 왼쪽에 요 진한 이제 녹색 선이 바로 이제 23년이라 보시면 되겠고, 약간 이제 연한 이 녹색 선이 이제 5년 평균인데, 작년과 또 비교해봐도 확실히 좀 파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밀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확실히 좀 늘어난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 같은 경우 7%였는데 올해는 10%니까 이게 파종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농림부에서 곡물가 이제 전망을 발표한 건데, 주요 곡물가가 어쨌든 이제 정점은 아마 작년 아니면 올해 정도에 찍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서 2033년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소맥 같은 경우는 작년에 9.20달러에서 앞으로 2033년까지는 5.70달러까지 하락을 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SDA에서 이제 발표한 곡물가 장기 전망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이 하향 조정되는 2033년까지는 좀 내려가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곡종 투입가가 3분기부터 아마 이제 하락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화 기준으로 곡물 투입가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또 올해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모든 이제 곡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투입되는 단가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료 업종한테는 좀 원가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면 뭐 이런 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질 가능성이 가격은 다 올렸지 이미. 네, 가격은 올렸는데 수출 단가도 다 올렸고. 네, 저기 떨어지면 이제 그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건 뭐 바람직한 거네요, 우리 식료품 회사. 근데 이제 문제가 약간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서 환율만 이제 낮아지니까. 수입을 하니까.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좋은데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은 뭐 좀 상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근데 소매 가격은 한번 여미사님 한번 봐보세요. 소매 가격은 국제 밀 가격은 추세적으로 쭉 이렇게 라면 가격처럼 오르나? 아니죠. 밀 가격이요? 아니죠. 확 빠졌다가도 막 하는데. 뭐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하죠. 라면 가격은 다른 차례도 내린 적은 없잖아. 안 내려가죠. 라면 가격이? 라면에 밀가루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인건비도 있고. 라면은 뭐. 좀 섭섭하다 이거지.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 살 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씩 그대로 파는데 갑자기 2+1해 7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지. 네. 그런 건 있지.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또 너무 이렇게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라면을 뭐 그렇게는 사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먹고 싶을 때 그냥 딱 사서 먹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걔네들이 팔고 싶을 때 저는 사 그 먹거든요. 옛날에 박스 떼기로 샀는데 그지? 라면 한 박스. 소고기라면 제일 싼 거. 48개 한 박스. 아이고. 요즘은 박스도 작아져갖고 그거 거의 열흘 만에 다 먹어 치웠지 한 박스. 형제들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유, 맞아. 빨리 먹으면 이제 또 눈치 좀 보이는데. 반은 깨 먹었어. 반은 뽀사 먹었지. 깨먹으면 좀 약간 혼나는 거 아닙니까? 회충 생긴다고 막 그랬는데. 네. 자, 참 맛있었습니다 라면. 맛있었지. 네. 아, 또 라면 먹고 싶네.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뭐 다 됐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예, 그 스마트폰 3월 시장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키움의 김지상, 김소정 이제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부정적인 거시 환경이지만 환경 속에서 지금 안 좋습니다. 좋진 않고요. 21개월 연속 역성장인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이제 프로모션 좀 하면서 전월 대비로는 조금 반등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는 그래도 전작 대비해선 판매가 양호한데 여기 보니까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2개월간 판매량이 724만 대고요. 전작 대비해서는 4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이제 아마 2분기에 지금 중국과 신모델 출시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되고 6.18 온라인 쇼핑 축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중국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역성장 폭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어쨌든 스마트폰 쪽은 좀 하반기, 물론 상반기에 좀 기대했던 부분도 있는데 상반기는 아직까지 좀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고요. 하반기에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인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폭은 조금 이제 진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 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삼성이 일단 이제 갤럭시 23 나오면서 다시 이제 점유율 1위에 좀 올라선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갤럭시가 하나도 안 팔린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합니다. 네, 안 팔려요. 안 팔려. 응? 안 팔린다고. 왜? 모르지. 저도 모르겠어요. 참나. 아, 시원하게 모르시는군요. 아이고. 아니 걔네들 뭐. 아니 현대차도 안 팔리고. 아니 내가 볼 때 참. 갑자기 저러는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소비자의 기호가 갑자기 없어지나. 아니 그리고 응? 폴더블은 좀 플립형 폴더블 네. 이거는 사실 아무리 뭐 중국이라도 저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5%라도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에이, 폴더블 얘기도 하지 마라. 폴더블 내 입으로 폴더블 얘기 왜 못하냐. 2020년도에 폴더블 뭐 아유 힌지 이거 어떻게 됐어요? 뭐 케이지 바팅 뭐 많이 빠졌죠. 많이 아유 빠졌어요. 네. 세경 하이텍 이런 거. 근데 최근엔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유 저 전망이 흰지 검은지 잘 보고 가셨어야지. 아이고야. 그냥 중국에서 그렇게 삼성은 사실 뭐 전 글로벌하게 네. 지금 뭐 애플과 이제 싸우는 딱 한 회사 아닙니까 사실. 유일한 회사잖아요. 야, 근데 모든 업종의 그 소비재가 갑자기 끊긴다는 게 있잖아. 예. 그죠? 응? 나는 솔직히 핸드폰 그 기종 바꾸는 거 있잖아. 만약에 내가 갤럭시 쓰고 있는데 아이폰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씨 바꿨을 때 딱 내가 혹시 뭘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지냐고. 아 그럼 저 뭐 애국 소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제일 싸우고 있는 미국 거 안 사야지. 애플 안 사야죠. 애플 왜 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애플은 왜 사냐고. 자기네들 이렇게 때려치고 막 뭐 하는 데는 애플은 사. 테슬라도 사고. 네. 뭐야 이게? 한국 걸 안 사.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에이.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아 그럼 뭐 드라마 또 이렇게 다 다운 받아 보고. 그거 뭐 누누 TV로 본 거 아니야 또? 누누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런 사이트들이 은근히 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뭐 교민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그 중에 누누가 제일 이제 돋보이게 아주 그 좀 모든 컨텐츠를 다 담았던 거고 사이즈가 켰던 거고 그런 사이트가 은근히 많다네요. 네. 자, 진짜 휴대폰 그 갤럭시의 중국 내 추락은 그 연구 대상이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빵이 되냐고. 거의. 그죠? 아니 뭐 샤오미 써보면 좋다고 그러. 뭐 물론 좋겠죠. 아니, 좋은 거 뭐 잘 가성비 있게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폴드블 뭐 폴드 밀고 나오면 신개설에도 써보는 애들 분명히 얼리 어답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사냐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S23 울트라 저 100배 좀 나오면 한번 써볼 거 아니에요. 신개설에도 그걸 안 쓴다? 갑자기? 야,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폰은 또 열광해. 네. 아이폰 엄청 사요 또. 그러니까. 중국이 하면 세계 제일 많이 살 겁니다. 그거. 인구도 물론 많긴 하지만. 아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괜히 저렇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포드는 또 저기 해. 배터리하고. 배터리 해. 우리만 뭐. 양국 간 수입 수준은 계속 좋아. 우리 뭐야? 에헤. 응? 자, 그 하여튼 뭐 해외 관광도 미국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한국은 안 가고 한국 한국 안 오고? 왜 우리만 그렇게 미워해? 에휴.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얘기하고요. 네. 리포트 다 네, 봤고요. 다 봤습니다. 네, 이제 요번 주는 주 3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증시가 열린 날이 화수목 오늘 포함해서 이제 사흘인데 이 사흘 동안 좀 잘 주 3일 근무죠. 힘 좀 내갖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증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 아까보다 좀 네, 지수 상승폭이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0.65%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0.88% 정도. 네. 네,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 중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주주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내 주식 그래요? 어떻게 되냐고. 포스트 퍼블릭 주식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8개를 놓친 분도 있고 또 그거 줍줍이라고 사신 분도 있고 계시겠지. 네.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JP 모간 체이스가 인수가 샀잖아요. 그러면 JP 모간 체이스 우리가 합병하니까 주주되는 JP 건가? 모간 체이스 주식을 주나?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여러분. 파산한 거예요, 파산. FDIC 미국 예금보험공사 파산 관제인으로 파산한 은행에 자산 부채를 양수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는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주주 보호는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자네 옐런이 그랬잖아요. 채권자하고 주주를 보호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그게 그 얘기야. 네. 그럼 그냥 제로 되는 거예요? 제로겠지. 상장 폐지한다고 나왔어요. 상장 폐지하고? 네, 아, 주주들은 그 제로예요? 파산했는데. 파산하면 이제 그러니까 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떻게 사후 절차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인수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은행이 인수했어. 그러면 주식 교환해서 주식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JP모간 주식 주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네. 파산한 상태에서 파산 관제인이 저쪽으로 자산 부채를 양도해 버린 거라고 이게. 그럼 뭐 한 주당 한 그래도 위로금 쪽으로 얼마 이런 것도 없고 위로금 같은 거는 위로 없는 좀 걸로 해줘요.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좀 미국 법까지는 몰라서 저도. 근데 이제 주식이 제일 후순위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 하긴 인수한 입장에서는 내가 주주들까지 내가 왜 보호를 해? 그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은행을 산 게 아니고 파산한 상태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거 상패는 아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해봤잖아. 저는 안 해봤죠. 상패는 굳이 경험을 해야 되나요? 이거? 포스닥 시총 10위 안에 드는 거였어. 그렇게 큰 회사도 시총 10이요? 그렇게 큰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 상패예요? 내가 그 회사까지 갔었다니까. 말도 하기도 싫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아실 분도 있을 거야. 정말 생각만 하면 그 아저씨 진짜 응? 아주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뭐 화공과 나와가지고 뭐 확. 여하튼 저기 회사 가서 말이죠, 여러분. 큰 막 조감도 같은 거 그려놓는데 그런데 조심하세요. 제2공장 조감도 막. 아우. 네,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거기 또 살짝 넘어가셨군요. 넘어갔지. 나 처음이라니까. 제2공장은 그래서 아예 삽도 안 떴어요? 아니면 삽은 삽은 무슨 삽을 떠.
땅도 안 샀어요 설마? 아유, 네, 완전 여러분들 내 투자 인생에 완전 5점이에요 5점. 근데 그때 다 그랬어. 뭐 상도 엄청 받고 막. 자, 그나저나 이제 출장 보고 하셔야죠. 제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떠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우리 저 3프로 저 정프로님, 네? 3프로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 직원 몇 명인지 알고 네. 있죠. 얼마 명입니까? 꽤 많죠. 꽤 많죠. 아유, 그래도 다 이게 3프로 직원들이 이분들이 다 우리 60명이 넘습니다. 60명이 네. 3% 직원만. 3% 직원만. 뭐 하냐고 저 댓글 엄청 달려요, 그러면.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분 말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생방송이면 KBS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생방송 기준으로 KBS 직원 몇 명이죠? 우리 직원이 없어 생방송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서. 네, 여튼 아니, 주말에 하루에 4%씩 거기다가 최준영 박사님 거 만들어야 되죠. 이남우 교수님 거 만들어야 되죠. 또 뭡니까 저기 1% 만들어야 되죠. 그죠? 거기다 또 언더스탠딩 많이 아웃스탠딩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안 되고 내부에서가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제가 앵벌이 예, 앵벌이 하러 가는 거니까. 앵벌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미국 가서 저 징징 한번 하고 오세요. 네. 하고 이제 갔다가 미국에서 지난번 출장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하시고 이번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11일 날 4시에 네, 이명록 교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미 초대 인원을 초과했어요. 훨씬.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백방으로 좌석이 더 넓은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몇 분이 아유 저 자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께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분들 뉴욕 맨하튼에 좋은 회의실 또 이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비용이 들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걸 또 상황이 되면 찍어서 여러분께 또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네. 5월 16일 날은 제가 또 옥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회장과 뉴욕 현지에서 네. 인터뷰도 예정돼 있으니까 그 영상도 잘 찍어서 여러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you must check out 네, 컨퍼런스 룸. 네. 네, 더 그래서 좋은. 저는 5월 18일 날 교육해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희사님은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 정프로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좀 찝찝하긴 하다. 전 세계 뭐 시장 망가뜨릴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김프로님 잘 다녀오시고. 네. 네, 영희사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SNL 이어지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